안녕하세요. 크고 다른 야망이자 크다야.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크다야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특집 어머니 당신이 희망입니다의 작가 김주현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김주현 작가는 자신의 저서에 아들은 아버지를, 딸은 엄마를 닮는다는 말이 있다. 장모를 보면 아내의 미래가 보인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많이 닮는다는 뜻이다. 나는 엄마요. 엄마는 나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 엄마를 쏙 빼닮았지만 살아온 연륜만큼이나 딸보다 한참 고수인 엄마. 엄마는 또 하나의 귀한 선물, 딸의 인생 이막을 열어주셨다. 엄마가 열어준 화려한 인생 이막. 나의 직업은 정리수납 강사다. 엄마 따라쟁이가 되었을 뿐인데, 아니 원해서 한 따라쟁이가 아니라 늘 정리된 환경, 그 환경이 준 선물 습관 때문이다. 올해로 9년차 10년이 코앞이다. 좋아하고 잘하는 일,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엄마의 좋은 습관이 딸에게 이어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고향이고 고향은 어머니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주현 작가, 어머니 작가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로 행복한 정리수납 강사 김주현입니다. 저는 오늘 엄마의 습관이 딸의 직업이 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300의 고장이라고 하죠. 곶감이 많이 나는 경북 상주에서 약간의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저희 엄마는 올해 83세시고요. 83세신데 좋아하시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반찬은 다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경상도 말로는 찌짐이라고 얘기하는데 전 있죠. 부추전, 배추전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덜일하고 돌아왔을 때 막걸리 한 잔이 그렇게 꿀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건을 썼으면 제자리에 딱딱 갖다 놔야지 그래야 그 다음 사람이 안 찾지라는 말하고 사람이 부지런해야 된다. 뭐 게으르면 아무짝에도 못 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물건을 썼으면 제자리에 딱딱 갖다 놓으라는 말은 뭐냐 하면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은 자리가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딱딱이라는 소리가 귀에 박혔거든요. 그리고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면 못 쓴다라는 말 때문에 그러니까 늦도록 늦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이렇게는 안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엄마하고 똑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나름의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인생 철학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뭐라도 배워두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온다라는 건데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사실은 도시에 가서 뭔가를 배우거나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뭐 밭농사 조금 지으시니까 시골에는 농한기라는 게 있는데 엄마에겐 농한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만들어서 하시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일주일에 주중에 2-3번은 상주 시내 나가가지고 뭐 요가 교실도 다니고 장수대야 뭐 이런 건 놀이교실 많이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 엄마의 열정 때문에 저도 고스란히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정리수납 강사가 되고 보니까 밖에 나가니까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편입학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 강사 시작할 때 자격증이 2개였는데 지금 9년이 된 지금 자격증이 25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엄마 인생 철학 2번째는 뭐냐 하면 세상에 거저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 엄마가 이제 농부시니까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죠. 뿌려서 여름에 땀 흘려 이제 가꾸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사람도 단번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겪어봐도 그렇고요. 세상에 그냥 한 번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좀 힘들어하면 차근차근 밟다 보면 눈앞에 있는 과제부터 이렇게 해결하다 보면
어느새 도달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저희 엄마 인생 철학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어라 얘기를 하시면서 내 배불리 먹고 남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시골의 그 시절은 이제 인심이 좋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고 사셨지만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 일부러라도 불러가지고 막걸리를 한 잔 대접하든 커피를 한 잔 타드리든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저는 제가 정리수납을 하다 보니까 집에 먹을 걸 쌓아놓는 걸 싫어하거든요. 네가 안 먹어도 되고 주변에 도시 가면 다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이웃에 나눠주면 좋지 않겠냐고. 그래서 매번 두 손 모으게 주시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오면서 집에 오기 전에 들러서 다 나눠주고 오는데 정말이지 받을 때보다 줄 때가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제 소개를 지금 좀 할까 합니다. 저는 35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부터 10년 동안 이제 결혼하면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하고 10년 동안 살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정리된 환경에 살다 보니까 집에 있을 때도 남들은 흔히 살림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에서 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 노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저는 그 와중에도 정말 살림을 하면서도 시책을 했습니다. 다 적고 일일이 예를 들면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 드리기, 다림질하기 이런 것도 다 적고 지워가면서 작은 성취감을 맛봤거든요. 주부로 살다가 46살에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정리수납 강사가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공간별로 간단한 팁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거실의 수납은 가족이 공동으로 쓰는 물건, 예를 들면 손톱깎이라든지 이런 거 가족 공동으로 쓰는 물건을 수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재 같은 경우, 서재 자녀방 같은 경우에는 책상의 위치입니다. 책상 위치. 문을 열었을 때 앞에 보통 이렇게 정면으로 앉아있죠. 그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위치가 안 된다면 측면, 그 정도가 좋고 아이가 어릴수록 뒤통수가 보이는 거는 그다지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안방인데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옷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거는 수납입니다. 가능한 한 걸고 안 되면 접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선반을 다 빼버렸습니다. 지금은 선반을 다 빼고 행거를 설치하고 이제 이렇게 걸어서 수납하거든요. 그리고 집마다 가면 이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불이. 안 쓰는 이불도 좀 비우는 게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옷도 접는 옷은 세우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주방인데요. 우리 주방은 풍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전운과 건강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꽂으라면 역시 이제 물건도 종류별로 끼리끼리 분류해서 집을 정해준다. 그리고 냉장고가 있는데요. 냉동실에 꽉꽉 물건이 차 있거든요. 식품이. 근데 안에 건 또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냉동실은 반드시 바구니를 하나씩 넣어서 서랍처럼 이렇게 당겨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이제 수강생을 봐도 그렇고 애들 다 크고 굉장히 무료하고 우울증이 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진로 얘기하면 중고등학생, 대학생만 생각하는데 저희 엄마한테도 진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을 하다가 명퇴를 해도 5, 60년을, 4, 50년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나이대가 되거나 조금 나이가 들거나 이렇게 하면 소파에 이렇게 눕게 되고 하는데 저는 그 소파 대신에 100세 시대니까 책상에 앉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엄마의 그런 습관들이 딸한테 고스란히 넘어와서 제 직업이 된 거거든요. 나는 아이들한테 어떤 엄마인가 생각해 보니까 뭔가 특별히 떠오르는 건 없고 제 요구사항만 있었더라고요.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딸한테 이렇게 좋은 습관을 물려줘서 인생 이막에 물꼬를 터줬는데 나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 나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가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엄마인가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가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야망의자의 주인공은 최은희 작가입니다. 최은희 작가님은 어머니 당신이 희망입니다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는 엄마는 누구나가 처음에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저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만나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엄마라는 호칭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엄마라는 호칭은 참 어색하고 오묘한 느낌이 드는 호칭입니다. 엄마라고만 불러봤지 내가 그렇게 불린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18살에 결혼해 시부모님을 모시고 농사일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해내고 있다는 사람도 그 속을 살펴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일이 서툴기만 하고 어설프기만 합니다. 하지만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최은희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무례한 세상에 웃으며 대처하는 우리 오양육 수녀사 저희 엄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엄마는 18살에 10대의 나이에 시집을 와서 큰 며느리도 아닌데 둘째 며느리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6남매를 거뜬하게 키워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동네 사람의 잘못된 빚보증으로 인하여서 저희 아빠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월남으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남전에서 열심히 싸우시던 저희 아빠가 병을 얻어서 본국으로 후송하라는 명령을 받고 헬기로 급하게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망이 없다, 병원에서는 이제 퇴원하라 라는 말을 듣고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약을 다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반나절이 넘는 곳을 찾아가서 약을 얻어오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 아빠는 결국 엄마의 노력으로 살게 되었고 저희 6남매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키워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항상 저희들에게 남에게 베풀어라, 남에게 저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어렸을 때 그 말을 듣고 이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나, 왜 남한테 지고만 살아야 되나, 왜 베풀어 주기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저희 엄마는 배우지도 못했고 많은 경험도 없었지만 그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그 선택, 엄마의 그 노력, 헌신으로 저희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과정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엄마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저희 6남매를 위해서 참고 노력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평안함과 안락함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그 노력과 정성으로 저희들은 건강하게 올바른 성인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둘째 오빠가 탈선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학교를 안 가겠다고 버티기도 하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큰 사고를 당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오빠는 다행히 도로에 떨어지지 않고 흙에 떨어져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되던 해에 첫째 오빠가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아픔 가운데서 엄마는 그 큰 아픔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저희 모든 가족들은 그 아픔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들었었지만 그 노력과 그 고통 속에서도 엄마가 대처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남은 자식들, 남은 가족들을 생각해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것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가족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는 그 어떤 아픔보다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엄마의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헤쳐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는 세상에 어떤 학력과 배움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 가운데는 엄마의 자식을 사랑하는 큰 정성이 있었기에, 희생이 있었기에 저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텔레비전이라든지 전화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향기가 좋은 로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혜택을 누릴 수조차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고등학교 시절쯤 되었을 때 저희 집의 형편이 어느 정도 나아지고, 그래서 어머님께 큰 용기를 내서 부탁해서 제가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 10만 원이란 돈은 엄청난 큰 돈이었는데 엄마 아빠는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고 피아노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커서 제가 유아교육과에 들어가고 유치원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그것도 펼칠 수 있게 되어서 엄마 아빠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배움도 엄마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 깊이와 그 넓이는 그 어떤 배움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큰 에너지가 된다고 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엄마는 위대하고 정말 놀라운 존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집 어머니 작가, 어머니 당신은 희망입니다. 오늘의 작가 추신영 작가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는 예쁜 얼굴은 아니어도 마음씨 예쁘기로는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습니다. 외할머니는 호랑이 엄마셨는데 속정이 깊으셨지요. 외할머니는 일제강점기에 외할아버지를 여의시고 4남매를 혼자 키웠습니다. 외할머니는 대대로 한약방을 이어오던 부잣집 맏딸이었습니다. 남동생은 공부를 시켰는데 여자들은 공부를 안 시켜서 외할머니는 까막눈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까막눈이어도 영특하고 얼마나 손끝이 얄물었는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명절에 한과랑 약과를 만드셨는데 정말 예쁘고 얼마나 기품이 있었는지 먹기에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외할머니의 음식은 보기도 좋고 맛도 예술이었습니다. 한과를 만들 때 찰별을 가마솥에 넣고 볶으면 튀어져 가마솥 안이 하얀 꽃으로 가득 피어납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우리 추신영 어머니 작가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메신저 따뜻한 손 추신영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50이 넘어서 보니까 주위에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타산지석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주위에 제가 아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나이가 65세가 됐습니다. 암과 투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 돈, 권력, 명예 다 좋지요. 그렇지만 저는 건강보다 소중한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치매가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는데요. 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가 오기도 하고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거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치매가 오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늘 말씀하실 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내가 고생하고 살아온 삶은 책으로 10권을 써도 부족해.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엄마는 희생과 책임감으로 똘똘 뭉치셨습니다. 깡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종이학을 접으셨습니다. 어느 날 아파서 누워 계셨을 때 손녀딸이 학교에 다녀오면서 할머니 아프지 마. 내가 종이학 접어줄게. 엄마는 손녀딸과 종이학을 접으셨습니다. 28,000마리를 접으시고 한 번 1,000마리 접으실 때마다 몸살을 앓으셨습니다. 몸살이 앓으실 때마다 엄마는 이제 그만 접을란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도 누군가한테 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종이학을 접으셨습니다. 어머니 하면은 눈물이 먼저 앞섭니다. 저희 애들을 키워주셨고요. 엄마는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내가 고생을 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고생 안 할 거다. 엄마의 고생으로 저희는 엄마보다 고생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엄마의 종이학과 막내딸의 삼천배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치매를 앓으셨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서 막내딸이 찾아가도 막내딸이 누구인지, 큰딸이 누구인지, 자식들이 누구인지, 당신 이름 박정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존재한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든든한 힘이 됩니다. 저희 엄마는 깡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치매에 걸리시면서 그 깡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깡은 자식들한테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제가 지금 그 깡으로 저희 애들 둘을 키우고 잘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의 깡은 저와 제 딸과 그 자손들한테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는데 저희 엄마가 4를 하셨다면 저희 언니가 6화를 했습니다. 저희 큰언니는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큰언니입니다.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큰언니 추순복님을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추신영 언니 추순복입니다. 저희 언니는 저한테는 요술방망이였습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언니는 뭐든지 저한테 대령을 했었습니다. 언니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언니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더 성장하고 더 발전을 해서 언니한테 보답하겠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동생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요양원에 처음 보내드릴 때는 가슴이 아파서 많이 울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요양원에 보내드린 게 잘한 것 같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면서 친구들과 여러 동료분들하고 재밌게 지내는 걸 보고 더 마음이 좋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생각하면 늘 책임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저도 엄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딸을 둘을 키우기 위해서
책임감과 깡으로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하면은 먼저 희생과 책임감이 떠오르지요. 그 어머니들이 계셨기에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